네, 안녕하세요. 모토모토입니다. 오늘은 그 알바를 도민에서 잘리고 피자헛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즌이 이제 돌아와서 날씨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날씨는 흐린데 이제 온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발인이 시절 첫 바이크를 구매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바이크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동네에서는 제가 원하는 바이크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참 유행했던 VF 그리고 이제 비트 이후로 이제 유명했던 게 이제 엑시브죠. 저는 이제 키가 작아서 VF처럼 총용 쇼바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엄두도 안 냈습니다. 엑시브로 눈을 돌렸죠. 그리고 이제 저의 꿈의 바이크는 이제 제리. 자, 알았어. 네, 저의 꿈의 바이크는 엑시브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 발인 시절 뭘 알겠어요. 그냥 엑시브만 갖는 것만으로도 저의 인생의 모든 걸 다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엑시브를 사러 퇴계로를 갔습니다. 뭐 키도 작고 하니 쭈구리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 보통 오토바이를 할 때 꼭 발인이들은 또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혼자 가기 좀 쑥스러우시니까 친구분이랑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왜소한 체형이라기 때문에 오토바이 관심도 없는 친구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사러 퇴계로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 핸드폰, 용산, 모든 판매 영업직들이 삐끼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나이트도 물론 그렇고 다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오토바이도 뭐 제외는 아닙니다. 일단 지나가면 오토바이 그 퇴계로 골목을 싹 지나가잖아요. 양쪽에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면 이제 나와서 이제 붙잡습니다. 야, 너 뭐 보러 왔어? 뭐 VF? 엑시브? 막 이렇습니다. 그럼 쭈삣쭈삣해죠. 그러면 일단 들어오라고 합니다. 야, 들어와. 봐봐, 있어서. 제가 퇴계로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 안 갔는데 잡힌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게에서 잡혀 들어가서 지금도 생각하면 전 엑시브를 살았는데 거기서 이 말빨이 근데 엑시브예요. 근데 엑시브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얘기를 따지면 CBR 그래. CBR을 좀 많이 아실 거니까 CBR을 사러 갔는데 CBR이 CB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때는 네이키드로 돼 있는 오토바이, 네이키드 장르가 인기도 없지만 전 네이키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이키드 장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네이키드 장르가 CB400. 예. 아니 엉덩이 보이면 안 되지. CB400. CB400이라는 바이크가 있었는데 네이키드 장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엑시브가 CB로 되어 있는 거죠. 저도 혹했지만 말빨에도 혹했습니다. 엄청 깨끗하고 지금 보면 그거 사고차죠. CBR 사고차를 CB로 만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알았겠습니까? 아 이거다 이제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둘러보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붙잡죠. 당연히 붙잡으면 보통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아 좀 돈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있는 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기억이 얼마 주고 샀는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은 무조건 넘었습니다. 저 5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원래 아실 거예요. 이게 돈을 한 봉투에 하나에 이렇게 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준비를 하고 가죠. 이제 반 넣고 막 이랬었던 기억인데 이제 50만 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50만 원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0만 원만 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50만 원 내고 오토바이 줄 테니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류는 줄 수 없다. 다음 달에 50만 원을 갖고 오면 서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생각하는 대로 50만 원을 내고 서류도 안 받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에서 나왔죠. 헬멧도 주신 거예요. 친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쭈삣쭈삣 있는 거예요. 둘 다 아이고 쭈글쭈글 하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오토바이 엑시브를 산 거죠.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때도 빨간색 엑시브를 샀는데 헬멧도 빨간 헬멧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2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친구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고 대단한 건데 빨간 오토바이 엑시브 50만 원 주고 사고 서류도 안 받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사고차잖아요. 또 앞에도 다 박살난 사고차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은 또 대두 엑스라지 같은 헬멧을 쓰고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남이었거든요. 퇴계로서부터 그때 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거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정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진짜 친구랑 둘이 타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매뉴얼을 타본 적이 없어요. 알바로 스쿠터만 탔던 거예요. 근데 엑시브에 이제 빠져갖고 비트를 보면서 그 오토바이에 빠져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무모했던 것 같아요. 사고차를 비싸게 주고 사서 헬멧도 맞지도 않는 헬멧을 쓰고 지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이정표 보고 텐덤도 처음이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지금 한 말도 안 되죠. 전 지금도 오토바이 구매하고 가시는 초보자분들 항상 이렇게 조심 운전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옛날에 기억이 나서 그래요. 계속 정리해보자면 퇴계로에서 오토바이 반값을 주고 엑시브 사고차 엑시브가 네이키드로 된 오토바이를 사고 무보험에다가 무판에다가 헬멧도 큰 거 나 혼자 쓰고 이정표를 보고 서울에서 성남 분당까지 간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당최 고2짜리 학생이 면허 달랑 가가지고 어쨌든 그때 기분은 지금 보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의 기분은
뭔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50만 원 주고 엑시브 샀다. 나이스. 야, 가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네, 친구를 뒤에 태우고 네, 엑시브를 타고 막 갔죠. 저는 서울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도 그 남산 1호 터널인가? 뭔 터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터널이었는데 딱 어디서 나가자마자 터널을 딱 탔는데 터널이니까 비트의 그 명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터널을 막 달렸습니다. 그 비트 영화 비트에서 임창정과 그 정우성이 나와서 그 터널을 막 달리는 장면. 저도 이제 그거에 빙의가 된 거죠. 막 달리는데 헬멧을 엑스라지인가 뭐 큰 걸 줬잖아요. 헬멧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 뭐 엑시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럼 헬멧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한 100km를 달렸던 거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달리는데 헬멧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제 뭔가 잘못됐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집에까지 이정표를 보고 어떻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이제 짧게 남아요. 저의 이제 첫 오토바이였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시즌이 되고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순서를 건너뛰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의 첫 오토바이 엑시브 4고차. 여러분들의 첫 바이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뭐 또 다음 영상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이제 네 번째 얘기고 세 번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피자헛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첫 사고가 났었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